네, 안녕하세요. 바둑지휘자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도 아주 좁디 좁은 귀와 변 사이에서 이뤄지는 아주 절묘하고 기기묘묘한 그런 사활 문제를 하나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굉장히 위태로워 보이는 백대마가 흑진 한가운데 자리를 잡고 있는데요. 자, 일단 외곽 자체는 확실하게 둘러싸여져 가지고 나갈 데가 없어 보이고요. 다만 이제 요 안쪽에 안형을 좀 어느 정도 갖추고 있죠. 자, 그래서 문제의 구성을 살펴봤을 때 흑의 입장에서는 일격에 백을 너무나도 쉽게 제압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 하지만 이 형태는 실전에 정말 자주 등장하는 그런 맥점을 갖추고 있는 문제입니다. 흑의 입장에서는 백에게 그 맥점을 허용하지 않으면서 이 백대마를 깨끗하게 잡아내야 성공이 되는데요. 어떻게 하면은 백한테 패조차도 내주지 않고 이 백대마를 모두 깨끗하게 제압을 해낼 수가 있을까요? 자, 이번 시간도 준비되셨다면 힘차게 같이 한번 바둑여행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감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자, 바로 요 치중을 갔을 때 요 백이 뭔가 좀 안형이 바로 없어 보여요. 백이 늘었을 때 이제 요 한 점을 살려가야 되는데, 자, 그 다음에 단수를 치더라도 이렇게 연결을 해가지고, 이쪽에 단점이 있긴 합니다만, 요 끊어가는 형태는 소목 정석에서도 정말 자주 나오는 그런 형태이거든요. 흑이 단수를 치고, 이렇게 단수를 쳐줄 사람은 없겠죠. 자, 이것은 뭐 흑이 당연히 엄청난 손실을 입으면서 백대르마를 살려줄 수밖에 없게 되겠지만, 흑은 반대쪽으로 단수를 치고 계속해서 약한 쪽에서 이렇게 수상전을 도와주게 되면, 자, 수의 이제 숫자가 흑이 한 수 우위에 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손쉽게 이렇게 늘기만 해도 일단은 유가무가를 만들 수가 있는 형태가 되겠고요. 자, 보통 일반적인 형태에서는 이렇게 계속해서 백도를 몰아가면서 잡아내게 되면 흑이 한 수 빠른 수상전을 가져갈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단순하게 요 가운데 자리를 치중 가는 순간 백의 입장에서 이제 삼궁을 벗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뭐 이 자체로 해결이 된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사실은 백의 입장에서 반격이 준비가 되어 있죠. 자, 어떤 반격이 있을까요? 바로 고수로서 맛을 아끼는 그런 방법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수가 있을까요? 자, 이것은 따내게 되겠죠. 그 다음에 단수를 쳤는데 이어주면 야, 이 단점은 방금 전보다도 공략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자, 여기를 뒀을 때 이제는 좀 헷갈리면 안 되는 것은 흑이 이렇게 단수를 쳐주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지금 흑돌이 뭉쳐가지고 자, 똘똘 뭉친 형태가 되면서 이번에는 백이 오히려 수상전을 이겨가게 됩니다. 하지만 자, 이것은 흑이 반대로 단수를 치게 되겠죠. 이렇게 치게 되면 오히려 이 돌이 효자 노릇을 하게 됩니다. 백이 진출하는 것은 당연히 불가능하고요. 자, 백이 타격을 주게 되면 흑은 그대로 따내고 연결을 하면서 자, 백대마가 다시금 모두 함락이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맥점이 통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자, 이번에는 넌지시 한번 좀 들여다보는 수가 있을까요? 흑이 두 점하고 양쪽에 끊는 것을 맛보기를 하겠다라는 것인데, 자, 이렇게 이어주는 것은 백이 여기를 끊어가면 이 석점을 잡게 되면은 항상 그렇듯이 이 끝머리 자리에 한 집이 더 나게 되거든요. 자, 이것은 이제 백이 쉽게 성립이 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흑이 그냥 가만히 이었을 때 이 끊는 것이 효과를 발휘할 수 있냐라는 이제 문제가 되는데요. 여전히 흑은 이쪽을 단수 칠 일이 없다는 것이 백의 문제가 됩니다. 이렇게 하고 백이 도망을 갈 때 역시 이쪽을 막아가면 자, 이 교환도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흑은 이을 수도 있지만 양쪽을 모두 방어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막아가는 것도 가능하겠죠. 백이 이런 데를 젖혀오면 이제 유혹에만 빠지지 않으면 돼요. 모양상으로 볼 때 여기를 맞고 싶은 충동감이 좀 드는데 백이 뒤로 단수 쳐가지고 이런 꼼수에 걸려드는 경우가 좀 덜어 있죠. 자, 그래서 흑은 눈물을 흘리면서 이 백돌한테 삶을 허용할 수밖에 없게 돼요. 자, 이런 일이 종종 발생을 하는데 그래서 백이 이게 이제 수순이라는 게 좀 어렵죠. 이렇게 단수를 쳐주고 나서 여기를 둔다면 이게 쉽게 보이거든요. 하지만 이런 돌을 교환하지 않고 여기를 젖혔을 때는 이게 잘 안 보인단 말이죠. 자, 그대로 여기를 연결하거나 이쪽을 연결해주면 흑이 철벽 방어를 하는데 성공이 가능합니다. 자, 이래서 뭐 흑이 특별히 문제될 것은 없어 보여요. 하지만 바로 고수로서 보여줘야 되는 덕목이 있죠. 맛을 아낀다는 것인데요. 이렇게 단수를 치고 끊었더니 여기를 단수 치더라. 그 다음에 이제 이쪽을 먹여쳐 놓고 나서 여길 끊었더니 여길 단수 치더라. 자, 그럼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바로 이 석점에 대한 이제 이 교환을 아껴두는 거죠. 먼저 끊는 것이 기똥차게 좋은 수가 됩니다. 자, 일단 흑이 이쪽을 단수 치는 것은 없어요. 자, 이거는 뭐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흑은 여기를 단수 쳐야 되는데, 자, 여기서는 일단 하나를 살려줘도 괜찮습니다. 뭐 살려주나 안 살려주나 똑같긴 한데, 결론적으로는 이걸 해주고, 그 다음에 이 석점에 대한 타격을 흑이 여길 두게 만들었기 때문에, 아까 제가 이미 좀 힌트를 드렸죠. 이렇게 단수 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여기를 먹여치는 준비가 되었습니다.
따내면은 그때 단수를 쳤을 때, 자, 아까처럼 이렇게 뭉탱이로 만들어 놓은 효과가 있어서 흑돌이 모두 잡히고 말죠. 자, 흑이 이 석점을 어쩔 수 없이 포기할 수밖에 없는데, 늘 그렇듯이 석점을 잡는 것은 한 집을 확보하는 것이 가능한 일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흑이 뭔가 너무나도 쉽게 되는 것처럼 보였는데, 야, 지금 이런 수가 있었어요. 여기를 늘고 나서 이렇게 먼저 끊고, 자, 늘기 전에 먼저 먹여쳐도 됩니다. 다만 이제 여기서 팩감 관계를 생각할 때는 이렇게 두면 이제 흙이 따내고 나면은 이런 식으로 되잖아요. 자, 그거보다는 약간의 좀 스크래치를 남겨주는 것이 또 고수로서의 덕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나중에 이런 데 팩감이 더 나오게 될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 치중은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두 번째 감각. 이런 게 있지 않을까요? 백이 단수를 치면은 야, 이 두 점을 현명하게 포기하는 방법. 따내면은 됐다 내가지고. 자, 됐어요. 이거는 확실히 됐습니다. 끊어봤자 아까 같은 그런 촉촉수가 나올 일은 절대 없습니다. 자, 하지만 여전히 동일합니다. 여기를 뒀을 때 백이 여기를 단수를 안 쳐주겠죠. 역시나 이쪽을 먼저 들어가면은 흑은 이제 이 두 점을 포기하는 것은 뭐 백을 잡지 않겠다라고 선언하는 것과 똑같기 때문에 결국은 이어야 되는데 여전히 여기를 먼저 하나 끊어주고 그 다음에 이것도 하나 늘어주는 센스. 이쪽을 이어갈 수는 없어요. 백이 여기를 메꾸는 것이 아니라 여기를 막아가기 때문에 흑은 이쪽을 막는 한 수가 됩니다. 뭐 이런 걸 만약에 실수했다라고 하면은 이제는 자비가 없죠. 이렇게 넉점만 잡는 게 아니라 요 이제 먹여치는 것까지 두면은 흑도를 모두 잡아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상대방의 실수를 응징하는 것도 실력이거든요. 그래서 흑은 여기를 막아야 되는데 여전히 이 자리를 먹여치면 자, 이번에는 돌을 좀 더 키워가지고 무려 넉 점을 잡아내면서 아무 문제 없이 백대마를 살려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흑이 이제 원하는 이 사활의 기본 원리 두 가지인데요. 바깥쪽을 돌파했더니 바깥쪽에서 이렇게 안쪽을 줄여주는 행위. 아이디어는 좋았지만 이 백의 느는 수에 의해 가지고 이 단점을 백이 완벽하게 요리함으로써 안 되더라. 자, 그리고 두 번째 감각, 사실 이게 제가 일감으로 해결을 했는데요. 바로 이 느는 수, 여기 치중 가는 수, 안쪽을 먼저 두는 수. 하지만 백이 이렇게라도 둬준다면은 이거 좀 어렵긴 한데 최소한 일단은 패가 나요. 제가 요 변화는 조금 있다가 다시 한번 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백의 정확한 응수는 패를 안 내주는 것이 더 좋거든요. 이렇게 말이죠. 자, 그래서 요 지금 맥점을 과연 피할 수 있을지가 지금 의문스럽죠.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다른 감각으로 넘어가야 돼요. 여길 둬도 이쪽을 늘더라. 그리고 이쪽을 찔러도 여길 늘더라. 그러면은 급소가 어느 정도 나오게 되는데요. 바로 이 자리를 막아가는 겁니다. 좁혀가는 것은 이제 들어가면은 바로 백돌이 모두 잡히게 되고요. 자, 그래서 백은 이제 이쪽을 단수치는 한 수인데, 자, 문제는 이으면은 아쉽게도 집으로는 좀 이렇게 이득을 받지만 이 백돌을 잡는 것은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자, 그럼 잡으러 가려면 결국은 이쪽을 들어가야 되는데, 자, 이게 뭐죠? 따내가지고 결국은 패를 허용을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어느 한쪽을 있는 것은 이제 잡지 않겠다라고 이제 포기를 하는 거죠. 이쪽을 두는 것도 따내고 나면은 이 자리에 집이 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흑이 조금 다소 부담이 있을 수 있는 패를 내줄 수밖에 없게 되는데요. 자,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패 정도 가지고는 좀 다소 미흡한 그런 결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답이 도저히 없어 보이는데요. 과연 어떤 수가 있을까요? 정답 한번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은 정말 생뚱맞게도 말이죠. 바로 이 자리를 연결해 주는 것이 좋은 수가 됩니다. 야, 이런 말도 안 되는 수가 있을까 싶은데요. 백이 만약에 이쪽을 끊어갔다라고 하면은 자, 여기서 어떤 수가 좋은 수가 될까요? 보이시나요? 이때도 막상 만만치가 않거든요. 이 단점을 해결하려고 했더니 백이 단수를 쳐가지고 맛보기로 살아날 수가 있게 되고요. 자, 흑이 이쪽을 찌르고 올라가서 해결하려고 했더니 방금 전에 보셨던 이 백의 요리 비법, 이거 정말 많이 나오거든요. 이걸 먼저 끊어주고 이렇게 먹여치게 되면은 여전히 넉점을 또 포기할 수밖에 없게 되고요. 자, 그렇다고 안쪽을 치중 갔더니 여전히 이걸 해주고 뭐 먹여쳐도 되고 하나 늘어놓고 먹여치게 되면은 결국은 또 석점을 잃을 수밖에 없게 돼요. 자, 그래서 흑의 묘수는 바로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이 자리를 먼저 이어주는 것이 아주 좋은 수가 됩니다. 연결하면은 가운데 퐁당, 끊어가면은 단수 한번 치고 이렇게 몰아가서 아까 보셨던 대로 이쪽 수상전을 승리로 이끌면서 이 백대마를 모두 낚아챌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런 좋은 수가 있었는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백의 입장에서는 정말 어지러운 수가 있거든요. 바로 여기를 먼저 이어가면은 야, 이것도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자, 이렇게 뒀을 때 말이죠. 흑은 일단 잡으러 가려면 뛰어들고 봐야 돼요. 자, 그 다음이 문제죠. 이렇게 해준다라고 하면은 또 흑이 되는 모양이고요. 자, 그럼 이제부터 또 백이 마법을 사용을 하게 되겠죠. 바로 이쪽을 끊어가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 골치가 아픈 거예요. 자, 보셨다시피 이쪽을 두면은 먹여치고 나서 단수를 칩니다. 이어갈 수가 없죠. 이으면 또 전체가 다 잡히니까
결국은 또 항복 선언을 할 수밖에 없어요. 석점을 포기하면서 실리의 손실을 감당하더라도 피해를 최소화할 수밖에 없는 흑의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안 된다라고 하면 흑은 반대로 넘어가면 되지 않나요?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렇죠. 일단은 단수를 치고 나면은 넘어가는 것으로 보여요. 여길 끊어도 이렇게 단수 치면은 이 수상전도 흑이 이겨가는 그런 수상전이 되거든요. 하지만 흑이 또 간과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백의 입장에서 정말 그야말로 최상의 결과가 되거든요. 넘으면 단수를 치고 그냥 단수 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끊는 맛을 최대한 활용해서 한 방을 더 먹여친 다음에 돌려차기를 해주는 아주 기막힌 묘수가 있습니다. 자, 흑이 이어가면 그대로 이렇게 뭉탱이로 흑대마를 오히려 잡고 백을 살려줄 수가 있게 되고요. 자, 만약에 흑이 이렇게 이어가면은 이것도 기분 좋게 야, 돛담배 같은 이런 돌들을 따내면서 백돌한테 초호와 궁전을 지워주면서 이 대마를 생환시켜낼 수가 있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 한 방에 도저히 지금 뭐 될 수 있는 것이 없어 보이거든요. 야, 그러면은 또 이런 게 있나요? 여기를 이어가는 묘수. 자, 이런 게 있으면 좋겠는데 막기를 원하는 거죠. 자, 요 급소를 사전 차단하겠다. 하지만 지금도 백이 이 자리를 막아간다는 것이 흑으로서는 아쉽게도 그 묘수가 아닌 이유가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흑이 도저히 답이 없어 보이는데요. 이때 볼 수 있어야지 정확하게 풀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떨까요? 그렇죠. 바로 일단 이 한 점을 제압을 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백은 필살기가 들어옵니다. 뒤로 치는 거는 그냥 흑이 쉽게 성립이 되죠. 여기 끊는 것도 아무 문제가 없고요. 자, 하지만 문제는 먹여쳐 왔을 텐데요. 다소 천재적인 감각이 좀 필요합니다. 어떻게 두면 될까요? 이 돌을 잡지 않는 거예요. 여기 있는 돌들한테 독을 심어줍니다. 자, 이거는 안 잡을 수가 없어요. 뭐 이제는 여길 늘어봤자 어차피 흑이 여길 막아갔을 때 뭐 이런 거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얘기예요. 자, 이쪽은 뭐 아무것도 듣는 게 없습니다. 백이 이렇게 해봤자. 자, 그러면은 백은 결과적으로는 이 넉점을 안 잡고 싶어도 안 잡을 수가 없거든요. 따냈을 때 바로 급소가 보이죠. 퐁당 가운데를 뛰어들게 되면은 절묘하게도 집이 안 나게 됩니다. 이쪽을 이으면은 여길 먹여치고 두 방을 먹여쳐주면은 옥집이 되고요. 반대쪽으로 이걸 잡더라도 자, 여기를 하나 또 먹여쳐주고 또 먹여쳐주면은 여기도 옥집밖에 안 나게 됩니다. 자, 그럼 여기가 옥집이 안 난다면 이쪽에서 뭔가 좀 집이 날 수 있는 그런 활동을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자, 일단 수상전은 안 돼요. 자, 100이건 안 되죠. 자, 그렇다고 해서 요 가운데 자리로 이렇게 단수를 치더라도 여기를 두고 이쪽을 늘었을 때 자, 이것만 실수를 안 하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 백이 한 집이 나버리거든요. 다 된 밥에 재가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먹여쳐주면은 야, 돌을 몇 개를 먹여쳐주는 거죠. 모두 다 옥집이 됩니다. 자, 나중에 이걸 따내도 옥집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은 여기에서부터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이 안쪽도 해결이 안 되고 이렇게 두는 것도 아니에요. 가만히 여기를 이어가지고 백이 이쪽을 두면은 요수를 찾아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백이 여기를 먹여치는 거는 전혀 도움이 안 돼요. 여기를 뒀을 때 그냥 들어가더라도 자, 이거는 오히려 백이 이적행위가 되거든요. 그래서 백은 유일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여기를 잇고 흑이 들어올 때 이쪽을 끊어가는 것인데요. 자, 이쪽을 단수치고 먹여쳤을 때가 하이라이트가 되는 거죠. 여기를 한 점을 더 뭉탱이로 키워주면서 자, 돌을 몇 개를 버리는 건지 한번 볼까요? 이것도 버림돌이라고 보여. 넉 점을 버렸고 여기도 5점. 자, 그 다음 또 들어갑니다. 그럼 이렇게 하면 6점, 7점을 버리죠. 여기까지 먹여치면 8점. 그 다음에 여기까지 이렇게 하고 나서 여기를 한 번 더 버려주면 돌을 9개를 버리고 이 백대마 전체를 모두 거머쥘 수가 있게 됩니다. 정말 기똥차지 않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그야말로 정말 기똥찬 맥점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자, 처음에 서두로 돌아가서 요 이제 급소 자리를 향했을 때 여기에서도 이제 백이 이렇게 두면은 제가 아까 처음에 단순하게 패가 일단 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이렇게 됐을 때도 이제 실망할 게 아니라는 거죠. 백이 응수를 잘못해주면 방금 보셨던 그 변화도가 다시금 발생을 하면서 백돌 전체가 잡히게 됩니다. 자, 물론 흑이 이 변화를 확실하게 짚어갈 수 있다라고 하면 말이죠. 자, 그래서 백의 입장에서도 만약에 상대가 잘못 둔 수를 뒀다 이래도 응징할 수 있는 파워가 필요한 겁니다. 요거 하나로 죽는 거예요. 그냥 이쪽을 늘어서야만 방금 전처럼 이렇게 하고 이 석점을 뭔가 좀 사석작전을 못하게 만드는 그런 포지션에 돌을 갖다 놓을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첫 방에 치중 가는 거는 패도 안 나게 되고요. 여기를 두는 것도 늘어서 패가 안 나게 되고요. 자, 그나마 차선책은 여기를 둬서 백이 두는 자리가 일단 급소 자리인 것만은 분명해요. 자, 근데 여기를 막았을 때
패가 나게 되기 때문에 요거는 반쪽짜리 정답이 조금 못 미치게 됩니다. 왜냐하면 좀 패가 부담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거는 50점짜리 정답이 되겠고요. 자, 이 문제 같은 경우는 그래서 100% 이제 적의 급소, 나의 급소가 매칭이 되는 문제는 아니었어요. 바로 여길 둬가지고 약간 좀 이게 넉 점을 좀 키워가지고 돌을 잡을 수 있다면 좋겠는데 이런 식으로 됐을 때 이제 여기 공배가 하나 비게 되기 때문에 넉 점을 따내는 그런 형태는 발생이 하지 않게 됩니다. 자, 흙이 그냥 다 방어를 해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백이 이걸 잇는 것만이 유일하게 가능한 거예요. 뭐 수순을 좀 비틀어서 좀 헷갈리게 할 수 있겠죠. 이걸 먼저 끊어가지고 이런 걸 두면은 왠지 좀 이런 데 찌르고 싶거든요. 그러면 이제 무너지는 겁니다, 흙이. 자, 그렇다고 여기를 넘어가는 것도 백이 계획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자리를 선수로 만들기 위해서. 딱 걸렸죠, 양쪽이. 자, 먹여치는 거를 방어하면 이렇게 살아서. 그래서 수순을 비틀더라도 동일한 이런 이 움직임을 보여줘야 돼요. 자, 이걸 두고 여기를 먼저 먹여쳤습니다. 제일 헷갈리는 수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걸 둬도 이쪽을 치중 가면 안 된다는 거죠. 여기를 막아서서 이 석점이 잡히게 되기 때문에 넉점으로 오히려 반드시 키워주고 나서 이 자리를 향해야만 이 백대마를 깨끗하게 잡아낼 수 있는 그런 아주 멋진 맥점이 깃들어 있는 문제였습니다. 자, 이번 문제 같은 경우는 귀에서 흔히 발생하는 정말 자주 나오는 그런 패턴의 맥점을 백이 지금 함정으로 갖추고 있는 그런 문제였거든요. 자, 그래서 다소 흙의 입장에서는 좀 천재적인 발상이 필요해서 그것을 정확하게 사용해야만 이 백대마를 잡아갈 수 있는 그런 아주 멋진 문제였습니다. 자, 이번 시간도 바둑판을 아주 멋지게 지휘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전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바둑지휘자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도 아주 협소한 그런 귀에서 이뤄지는 아주 절묘하고 우아한 그런 사활 문제를 하나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흑대마가 뭔가 좀 어느 정도 안형을 갖춰가고 있는 그런 형태인데요. 바깥쪽으로 빠져나갈 수 있는 형태는 아니지만 요 귀 쪽에다가 한 집을 만들 수가 있고 그리고 여기에다가 한 집을 만들 수가 있죠. 자, 이 자리는 안형이 될 듯 말 듯 한 곳이지만 양쪽이 맞복이라서 이곳은 한 집을 만드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자, 그럼 이 두 가지의 안형을 가지고 하나도 놓치지 않고 모두 집을 만들어내야만 흑돌이 살아갈 수가 있는데요. 자, 딱 봐도 만만치가 않아 보이죠? 어떻게 하면 흑이 그런 마법 같은 일을 벌여낼 수가 있을까요? 자, 이번 시간도 준비되셨다면 힘차게 같이 한번 바둑여행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모든 것을 다 제껴두고 집을 만드는 것부터 한번 좀 집중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를 늘어섰을 때 여기 1의 1 자리에 바로 집이 나는 그런 형태가 되는데요. 자, 중요한 것은 이제 백이 여기 집을 내주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바로 요 가운데 자리에 타격을 한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놓고 보면은 뭔가 좀 백돌이 굉장히 허술하게 보입니다. 하지만 뭔가 데미지를 주지 않으면은 흑도 살아날 방법이 없거든요. 자, 이렇게 한번 찝어 볼까요? 백은 이 자리를 이어가지고 여기를 치중 갈 수는 있지만 백이 가만히 이어서 또 이쪽을 찔러가면은 여기를 막아둬서 자, 이것은 뭐 흑이 백하고 수상전을 벌일 수 있을 거라는 기대는 안 하는 것이 좋겠죠. 자, 그렇다면은 지금 백은 뭐 이렇게 끊어가는 것이 될 리도 만무하죠. 백이 이렇게 밑으로 단수를 쳐줄 일은 없기 때문에 위쪽으로 그냥 단순하게 단수를 쳐가면 자, 흑돌은 수가 확실하게 한 수 부족한 그런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것이 안 된다면은 흑의 입장에서는 좀 이렇게 위로 다시 한번 좀 공격적으로 가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자, 양쪽에 지금 단점을 공격하는 수라고 할 수 있겠죠. 이곳을 두었을 때 여기를 끊어가면은 자, 이것은 백의 이제 소기의 목적을 흑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을 할 수가 있죠. 자, 하지만 이제 문제는 백이 여기를 잇고 버텼을 때입니다. 흑도 준비해 놓은 카드가 바로 여기를 끊어가는 수인데요. 자, 이렇게 이어가고 나서 여기를 늘었는데 단순하게 수상전으로 계산해 보면은 흑은 내수 자, 백도 내수가 나옵니다. 이러면은 일반적으로는 백이 수가 빨라야 되는데요. 한번 좀 가볼까요? 여기를 찝고 그 다음에 이쪽을 메꿔가고 여기를 둔다면 자, 이것은 이제 꼼짝없이 흑돌이 수를 보는 대로 잡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기에다가 한 집을 추가로 마련을 하려고 해도 백이 그 기회를 주지를 않죠. 자, 그런데 흑이 수상전을 조금 달리 가져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이럴 때는 여기 일선에 놓여 있는 돌이 굉장한 효자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바로 이 입구자가 좋은 수가 됩니다. 왜 그럴까요? 백이 이제 여기를 메꿔왔을 때 뭔가를 메꿔왔을 때 이 돌이 위쪽에서 가게 되면은 오히려 흑돌이 잡히게 돼요. 하지만 이 일선에 있는 돌을 10분 활용해서 같이 연결을 하자고 하면은 이 돌이 이제는 말을 합니다. 일단 백이 여기를 끊어가는 것은 자, 이것은 뭐 흑이 손을 빼더라도 오히려 백이 잡혀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백은 이제 이 두 점에 대해서 타격을 줄 수밖에 없는데 자, 이제 흑이 여기를 연결했을 때 이 돌이 있는 것과 없는 곳에 차이점이 생겨버리죠. 이 돌이 없다면 백은 그대로 흑을 잡아갈 수가 있어요. 하지만 지금 이 돌이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백이 이곳을 들어가는 것이 불가능해지면서 이제는 오히려 백돌이 모두 잡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얼핏 보면은 여기를 먼저 입구자를 쟁취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면 여기를 두면 이때 이쪽을 메꿔 가고요. 아까랑 뭔가 좀 한결 달라지는 모습이거든요. 단수를 쳤을 때 백이 이어주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멋지게 돌려차기를 구사하게 되면은 오히려 흑돌이 잡혀버리게 되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 여기를 뒀을 때 백이 메꾸면 흑이 이쪽을 찌르고 들어오더라도 백이 뒤를 메꿔버립니다. 이쪽을 둬도 단수를 쳐가지고 오히려 흑이 수상전의 함정에 빠져버리게 되는 거예요. 자, 흑이 다시 한번 좀 트릭을 써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런 곳을 먹여쳐가지고 유혹하는 것이 상당히 좀 고급스러운 수법이라고 할 수 있겠죠. 백이 여길 이어주면은 이제는 흑이 이겨가는 그런 수상전이 되겠고요. 자, 이 수가 지금 백이 수를 안쪽을 메꾸게 한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하지만 이 돌을 이렇게 따낸다면은 자, 이번에는 흑이 바깥을 이렇게 메꾸면은 유가무가로 잡히기 때문에 여기를 단수 쳐가지고 패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마법을 부렸습니다. 자, 이런 마법이 일어난 데에는 이유가 있죠. 자, 왜냐면 백이 이쪽에서 대꾸를 해줬기 때문이에요. 백은 아무 응수도 해주지 않고 이렇게 메꿔가면은 오히려 흑돌이 다시금 잡혀버리게 됩니다. 환격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 자리를 두면은 또 백이 이겨가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자, 이것이 이제 또 착각이 일어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안쪽을 메꾸는 거는 역시 도움이 안 돼요. 이걸 뒀을 때 돌려차기를 하기 때문에 똑같은 그런 결과가 되는데, 자, 흑의 입장에서는 사활의 수상전의 기본을 따라서 바깥쪽을 메꿔가는 것이 있습니다. 자, 키포인트는 이 일선에서 두는 게 중요하겠죠. 백이 어딘가를 메꿔가면 그대로 바깥쪽을 따라갑니다. 자, 이제는 여기를 이어갈 수가 없을 뿐더러 백이 어느 한쪽을 메꿔가더라도 흑이 단수를 이렇게 뒤로 돌려차게 되면은 백돌이 모두 함락이 되고 맙니다. 자, 다른 방법을 쓰더라도 어떤 곳을 두더라도 흑은 묵묵히 이렇게 뒤로 메꿔가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 안쪽 수를 메꿔가는 순간 오히려 흑돌이 잡히게 되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요 한 방으로 다시 한번 백돌이 함락이 돼버리고 마는 것이죠. 자, 백이 뭔가 좀 매직을 썼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은 지금 통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돌을 끊어왔을 때는 욕심을 조절할 줄 아는 부분과 수익기 두 가지가 모두 필요합니다. 이렇게 사달이 난 이후에는 이 한 점을 살려갔기 때문이죠. 바로 독사가라고 부를 수 있는 돌인데요. 백이 이 밑으로 단수를 한 방을 쳐서 이 돌을 깨끗하게 버려주고 그 다음에 여기를 단수를 치면은 이곳을 옥집으로 만들면서 다시 흑대마를 함락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늘어가는 것도 뭐 특별한 수가 있진 않아요. 자, 이래서 지금 요 수상전이 잘 되지 않는 그런 모습인데요. 자, 그러면은 쉽지 않은 그런 수상전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게 뭔가 이런 데 좀 갖다 두는 게 있을까요? 이게 좀 약간 현혹을 줄 수 있는 수인데 잘 받아야 됩니다. 여길 둔다면은 이쪽을 탁 집어가지고 흑의 계획에 딱 걸리는 그런 모습이고요. 야, 이 두 점 잡히면은 여기는 확실하게 한 집이죠. 자, 그렇다고 해서 여기에서 한 점을 포기할 수도 없는 노릇이에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 지금 대처하는 방법이 꽤나 쉽지 않은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방어를 해야 될까요? 자, 이번에는 여기를 집어갑니다. 자, 이렇게 하고 여기를 끊어가면은 어디선가 좀 봤던 듯한 그런 모습이 다시 연출이 됩니다. 그렇죠. 방금 전에 봤던 모양이 나오면서 이쪽을 찌르던 여기를 찌르던 다시 백돌이 잡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자, 백의 방어 방법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백은 이쪽을 두어가는 것이 핵심 포인트가 됩니다. 자, 흑이 수상전을 그냥 이렇게 단순 무식하게 하는 것은 백이 여유있게 승리를 거두기 때문에 흑의 입장에서는 이 준비를 한번 해주는 것이 중요한데요. 여기를 이어주고 이쪽을 나와 끊을 때 아까하고는 다르게 백이 수를 메꾸는 데 있어서 흑돌을 먼저 압박을 해놓은 모습이기 때문에 아까와 같은 그런 일선의 묘수는 주지 않을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이 흑의 엄청난 응수타진에도 백의 철벽방으로 인해서 아무것도 성립이 안 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한번 좀 비틀어 봐야겠죠. 여기를 이렇게 수를 낼 한 집을 낼 필요는 없어 보이고요. 젖히는 순간, 자, 이거는 뭐 지금 공간이 너무 듬성듬성 비어 있기 때문에 뭐 어떤 것도 만들어낼 수가 없는 그런 모습이고, 자, 이런 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자, 백이 여기를 찌르고 들어가면 이쪽을 한 점을 막아서 한 집을 확보할 수가 있는데요. 자, 중요한 것은 백이 여기를 젖혔을 때 이쪽을 찌르게 되면은 이걸 막아주지 않는다는데 흑이 문제가 생기는 거죠. 백이 이렇게 한번 살짝 발을 뒤로 빼주면은 자, 흑은 한 집을 더 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전혀 보이지가 않죠. 자, 그렇다고 해서 뭐 여기를 치중 가는 것도 전혀 도움이 안 될 것으로 보이죠. 뭐 여기에서 지금 한 집이 나기에는 모양 자체가 너무나도 협소해서 백이 그냥 가장 쉬운 응수로 받아주더라도 옥집만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뭔가 흑은 다른 방법을 생각해야 되는데, 자, 여길 집어가는 것이 방법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쪽을 두면은 이어가지고,
근데 이것도 어디선가 방금 봤던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백이 이렇게 이어준다면은 이것은 늘어가지고 오히려 흑이 수상전을 한 수 빠르게 이겨갈 수 있는 그런 수상전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데요. 자, 이렇게 백돌이 잡히고 말죠. 하지만 지금은 백이 여전히 이렇게 돌려차기를 구사를 해주면 이 한 점 깨끗하게 버리면서 흑돌을 모두 낚아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읽고 나면은 답이 없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혹시 이런 데를 젖혀가지고 두는 것이 있을까요? 자, 막으면은 여기를 이어가지고 여기 한 집도 확보를 하면서 백이 여기를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여기를 바로 찝었을 때 양쪽이 바로 걸려버리는 그런 모습이 연출이 되거든요. 자, 백이 이렇게 호구를 치더라도 흑이 한 점을 제압을 해서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 수가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로 보이는데 사실은 백이 악수를 둬줬기 때문이죠. 젖혔을 때 이런 곳을 막는 게 굉장히 좀 뭔가 눈이 간단 말이에요. 눈이 가고 손이 가는 그런 자리인데 눈이 가고 손이 간다고 바로 따라가면 안 되겠죠. 백은 이 자리를 한번 먹여치거나 아니면 이쪽을 젖혀가지고 그냥 요 집을 지우는 데만 집중을 해주면 됩니다. 왜냐하면 흑이 이 백돌들한테 타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지기 때문에 흑은 이 중앙의 한 집을 가져가는 것 말고는 뭐 나머지는 돌을 아무리 따내봤자 옥집을 가져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자, 요쯤 되면은 정말 정답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 기막힌 묘수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어떤 수가 있을까요? 사실 중간에 팁이 좀 들어가 있었죠. 그것을 눈치채신 분들이 많을 텐데요. 바로 이 응수타진 한 방을 먼저 해주는 것이 기똥찬 묘수가 됩니다. 백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어느 방향으로 받을지. 자, 일단은 백이 좀 무시하는 것을 한번 좀 따라가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일단 나는 잘 모르겠다. 여기부터 깨고 보겠다라고 하면은 이제는 흑이 공격 모드를 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백이 방어를 안 했기 때문이죠. 여기부터 찝고요. 이 자리를 수상전을 하자고 하는 것은 자, 어떻게 수상전을 하자고 하더라도 이제는 흑이 한 수 빠른 수상전을 가져가면서 대궐을 짓고 살릴 수가 있습니다. 뭐 이런데 젖히는 거는 이렇게 막았을 때 여기를 이어가지고 패라도 만들어내 보겠다라는 심산인데 흑이 여기를 이제 먹여치는 것이 급소가 되면서 이렇게 침착하게 수를 메꿔주면은 후절수 같은 것은 등장하지 않고요. 자, 흑돌이 여전히 깨끗하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죠. 자, 그러면 백이 이제 수를 늘려가는 것을 한번 시도해 볼 수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특별히 어려울 것 없이 수를 메꿔주면은 자, 오공도화인 듯 보이지만 오공도화가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이 중앙에 이미 한 집이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이죠. 자, 이렇게 흑이 쉽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라서 백은 이제 이 돌이 끊기는 것을 허용할 수가 없어요. 자, 이래놓고 이제 세 번째 수가 다섯 번째 수가 좀 중요합니다. 뭣도 모르고 여길 두면은 백이 웅크러드는 수가 좋아가지고 오히려 흑돌이 수가 확 줄어들죠. 자, 그래서 흑은 잊지 말고 이쪽을 둬서 백이 여길 두면 이렇게 해서 자, 이제부터 수를 메꿔야 되는데 방금 보셨던 대로 덩어리는 좀 더 커졌지만 여전히 흑이 이겨가는 그런 수상전을 만들어낼 수가 있게 되고요. 자, 그렇다고 해서 백이 반대로 있더라도 여전히 여길 끊으면은 메꿨을 때 똑같은 그런 수상전의 패턴이 나오면서 요 뭔가 좀 축 형태로 모양이 굉장히 재밌습니다. 약간 축처럼 계단 모양으로 덩어리 큰 돌을 잡아내면서 흑돌은 모두 살아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것도 백이 안 되면은 백이 이제 여기를 당하는 순간 이제 답이 없다라는 건데요. 자, 그러면은 백이 이제 반대쪽을 둬볼 수도 있겠죠. 하지만 똑같은 방법을 사용하게 되면 여길 찝었을 때 여전히 흑이 수상전에서는 한 수 우위를 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백의 입장에서는 이제는 수비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결론이 나오게 되는데요. 자, 수비를 하는 방법이 한 세 가지 정도가 있겠죠. 요 정도, 그리고 이 정도, 요 정도로 지금 보이는데 일단 여기부터 한번 따라가 보면 여기를 일단 찝어 갑니다. 두 점이 위험하기 때문에 여기를 젖히고 있을 겨를은 없어요. 똑같은 수상전이 나오게 되죠. 백이 있는 것을 틈타서 이렇게 늘어주면은 자, 뭘 했는지 모르겠는데 요 한 집이 이미 형성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죠. 흑은 무리 없이 두 집을 낼 수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자, 그렇다면은 백이 이수가 안 되기 때문에 이번에는 뭔가 이렇게 한번 좀 받아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이때 여기를 찝어가면은 있고 이렇게 살아가겠다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흑이 이렇게 그냥 너무 당연하게 뒀다가는 큰 코 다칩니다. 뭐가 문제였을까요? 이 자리를 찝는 것이 이번에는 절대 선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끊어가지고 수상전을 하려고 한번 좀 되돌아봤는데 여길 두고 이렇게 둡니다. 자, 이쪽을 찝더라도 백이 그냥 침착하게 이어주면 아까랑 뭔가 좀 달라졌어요. 늘면은 단수 쳐가지고 흑돌이 그냥 잡히게 되고요. 한 집을 내기 위한 노력을 하기 위해서 먹여치고 두게 되면은 자, 여기는 따내더라도 백이 이렇게 따내면은 이 자리는 옥집이 돼서 야, 흑이 지금 함정에 딱 걸렸죠. 그 이유가 뭘까요? 너무 쉽게 받기 때문인데 이 교환을 해준다면은 이 세 번째 수를 꼭 정확하게 찾아내줘야 됩니다. 여길 늘어야만 백이 이렇게 두면은 한 집을 낼 수가 있고요. 백이 파워를 했을 때가 핵심 포인트가 되는데요.
여길 찝어주고 끊어주면은 아까 제가 애초에 설명드렸던 대로 요 일선에 있는 돌이 효자 노릇을 또 하게 됩니다. 수상전의 수상으로 봤을 때는 흙이 분명히 져 있거든요. 하지만 이렇게 일선이 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된다면은 이렇게 넘고자 하는 노력을 했을 때 이 든든한 원군이 이 수상전을 지배할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뒤로 단수 치면 이어가지고 자, 이거보다 더 좋은 결과는 없다고 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은 이것도 지금 여기를 느는 순간 백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한 집이 내주는 것을 눈으로 보고 있을 수밖에 없게 되겠죠. 자, 이것도 안 된다면은 일단 이런 데를 있는 것은 쉽게 해결이 되죠. 여기만 찝어주더라도 이미 한 집이 나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자, 이거는 뭐 너무 쉽게 해결이 됩니다. 자, 백이 그러면은 가장 버팀수, 어려운 수가 여기를 두어가는 수가 있는데요. 자, 이것은 흙이 또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또 정확한 수순을 구사해 줄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어떨까요? 여기 또 눈에 들어오죠. 하지만 이 수는 다시 한번 방심의 한 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얼핏 보면은 흙이 수상전을 이기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아까와 같이 일선에다가 묘수를 부려낼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존재하지가 않아요. 자, 흙이 타이밍을 잃어버렸습니다. 이 중앙 쪽에서 선수를 하더라도 여기는 계속 옥집 자리가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뭐가 문제였을까요? 이번에는 또 다른 방법, 다른 전법을 구사를 해야 돼요. 이곳을 집을 만드는 게 아니라 여길 먼저 찝어서 백이 여길 두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쪽을 찔러 갑니다. 자, 백이 여길 두면은 그대로 끊어서 수상전을 일단 실행에 옮깁니다. 수상전은 보시다시피 이길 수가 없어요. 하지만 수를 메꾸고 났더니 여기가 이미 한 집이 형성이 되어 있더라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은 이렇게 집을 내는 것보다는 이렇게 늘어주면은 좀 더 집을 크게 내고 이흙대마를 살려줄 수가 있습니다. 자, 먹여쳐봤자 변하는 것은 없고요. 자, 백이 중간 과정에서 이 받아주는 응수를 이렇게 늦춰받을 수도 있는데요. 자, 늦춰받는다고 해서 달라질 것은 없어요. 그냥 이렇게 선수를 침착하게 해주고 두 방을 해준 다음에 여길 늘어가면은 역시 이 흙대마는 깨끗하게 살아나는 그런 모습이었죠. 자, 어떤가요? 지금 일단 처음으로 돌아가서 이 양쪽에서 뭔가 좀 집을 낼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요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것이 바로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백한테 먼저 의사를 물어보는 겁니다. 어떻게 받을지 말이죠. 자, 그에 따라서 백은 여길 받아주면은 이제는 여길 늘어가지고 백이 이 자리를 들어오지 못하게 하면서 아까 보셨다시피 이런 일선 자리에 뭔가 좀 트릭이 가더라도 침착하게 뒤로 메꿔주면은 흙이 이길 수 있는 그런 수상전을 만들어낼 수가 있었고요. 뒤에서 메꿔간다면 사실 이건 뒤로 메꿔도 되긴 됩니다. 하지만 기왕이면은 멋지게 일선의 수를 보여주면서 이렇게 또 수상전을 이겨갈 수가 있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백이 다른 방법으로 받았을 때 여길 받았을 때 이번에는 찝으면 안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요 일선에 젖혀져 있는 것이 분명히 엄청난 효자 노릇을 하게 되거든요. 먹여칠세는 이제 이쪽을 무시해도 흙이 두 집을 만들어 갈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나타나지 않게 됩니다. 자, 그리고 뭐 여기를 키워간다고 해도 따내준다면 이렇게 먹여쳐가지고 자, 이것은 그래도 패를 기대해 볼 수 있겠지만 하지만 백이 이곳을 두 방을 이렇게 또 선물을 주게 되면은 역시 옥집밖에 가져갈 수가 없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흙은 방심하지 말고 여기에서 이 자리를 늘어가지고 백이 여기를 들어오지 못하게 방해를 하면서 다시금 이 수상전의 승리를 확보할 수가 있는 그런 거였죠.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백의 이제 응수가 이걸 두는 거였는데 자, 이때가 굉장히 좀 중요했어요. 일단은 이렇게 두더라도 수는 성립한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가급적이면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집을 주는 것보다는 수상전을 최대한 메꿔가지고 이 결과를 마무리해주면은 백이 이제 흙을 놓고 따내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집으로 한층 더 유리한 결과를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처음으로 돌아가서 이런 이제 양쪽을 뭔가 좀 바로 뭔가 만들어낼 수 없을 때 이 환상적인 맥점을 통해 가지고 맛을 자유자재로 요리할 수 있는 자만이 흙대마를 살려줄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갖춘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자, 고수는 맛을 아낀다고 하죠. 아껴놨다가 정확하게 구사하는 사람을 고수라고 일컫습니다. 자, 이번 시간 바둑판을 멋지게 지휘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전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